가지 예를 말씀드릴까요? 우리 김상훈 대표님께서 독서하고 이제 변화학생을 계셨으니까 첫 번째는 독서. 제가 지금 책을 5권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생 독서 습관 2001년도에 썼고, 이제 요 지금 변화학생 책은 2015년 작년 12월 말일자로 나와 있죠. 이제 책을 저도 그 작가라는 직업으로 지금 사실 살고 있는데요. 작가라는 직업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에요. 제가 뭐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제가 작가가 되려고는 아무도 저도 생각한 적이 없고 제 주변에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직업이 되게 한 이유가 사실은 독서 때문이죠. 물론 뭐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많이 봤고 저는 아주 시골에서 한 학년에 한 번짜리 다녔거든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6학년 1반까지만 다녔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항상 반장이었죠. 공부를 좀 잘했고 뭐 그랬는데 학교가 작다 보니 이제 책이 별로 없었죠. 근데 저희 집이 학교 선생님들이 사시는 하숙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항상 이게 제가 파워가 셌죠. 선생님들과 잘 아니까. 그래서 뭐 학교에 많지 않은 책은 다 읽었고 한 300권 가량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없으니까 그거 다 봤고 그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심심하면 저는 누나네 집에 살았는데 매형이 산원 전집 이런 거 이제 심심하면 다 읽었었고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 안철수 지금 의원처럼 뭐 어릴 때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2010년에는 초고학생 독서습관에 제일 키워드가 안철수였으니까 그 사람의 독서습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가 삼성그룹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녔거든요. 요 옆에 있었어요. 바로 이 동네 제가 잘 알아요. 삼성 SDS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어요. 신입사원회사에서 여기 쭉 내려가면 지금 ING로 바뀌었더라고요. 요 본사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한 3, 4년 있었어요. 산능력인데 그랬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래가 암담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아까 막 대학생들 얘기하셨는데 대학생들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 나오면 성공하고 좋은 회사 다니면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 저도 들어가 보면 뻔한 사람들만 다녀요. 아버지 돈 없고 또 특별히 가진 거 없고 그냥 공부를 좀 잘했던 사람들만 모여있죠. 막상 여러분 보니까 뭐 많이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 20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성적성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만 모였는데 뻔한 거죠. 그리고 또 공부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해외에서 이렇게 박사 따고 온 사람도 수득하고 뭐 사업반 200명, 300명 되는데 그중에 박사가 20명 되고 그건 뭐 학교 어디 나와서 이런 거 얘기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실력 이건데 20년 여기 다녀봐야 제가 실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다녀서는 뻔하다 이거죠. 저 뒤에 앉은 부장님 그렇잖아요. 항상 얘기하듯이 저 뒤에 앉은 부장님처럼 될까봐 나 그러거든요. 한 3년 차쯤 사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저 뒤에 앉은 부장님처럼 되기 싫다. 저도 딱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럼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답이 잘 안 보이지만 책을 읽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주로 이 테헤란로에 근무했기 때문에 전철로 1시간 정도 거리에 항상 살았어요. 대충 1시간 정도 살았으니까. 왕복 2시간은 되잖아요. 2시간 좀 안 돼도 1시간 반은 확보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임상원 대표님께서 주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차 가지고 왜 다녀요? 전철 타고 오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전철 타고 다니니까 하루에 1시간 반은 무조건 확보되죠.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이니까 일주면은 한 5시간 충분하잖아요. 그럼 한 권이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은 무조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을 이제 독학으로 한 셈이에요. 우리 조직에서 일하실 분들은 경영이라는 게 사실 현장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영 현장은 있는데 잘 모르죠. 왜 모르냐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영 현장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지식으로 이제 내가 따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장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경영을 배우는 거죠. 나중에 제가 2006년도 2학기 때 제가 정말 우연하게도 마케팅 교수를 맡았는데요. 저는 마케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면서 교수를 한 거죠. 참 웃기지도 않게. 그 이유는 저는 마케팅을 그 이론인 기초부터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물론 제가 이제 창업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또 책을 마케팅 책 다 읽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얘기가 되죠. 해봤으니까. 뭐 해본 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거기에 지식이 포함되니까 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 경험 그다음에 책을 읽고 했던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과 이제 지식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하니까 강의라는 사람한테 필수적으로 사실은 책이 있어야 브랜드가 있거든요. 브랜드.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경험 그다음에 지식 두 가지가 있어야 당연히 전문성이. 요즘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요즘 인기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 교수가 뭐 한마디고 너 해봤어? 딱 하면 그냥 깨갱. 당신은 왜 그거 하는데? 난 직업이니까 하잖아. 나는 안 그래. 나는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이거 미쳐있어. 다르죠. 저도 사실 독서에 다 미친 거죠. 책 읽기에 미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창업을 했었고 사업을 하고 하다가 나는 이거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스타일 아니다. 그럼 나는 스타일이 뭐냐? 라고 봤더니 그러니까 책 읽고 뭔가 전달하고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참 공부하는 게 좋다고 누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나는 책 읽고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많이 책을 읽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책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책 쓰기를 한 3년을 준비한 거죠. 첫 책은 3년 걸렸어요. 네,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참 어렵게 이제 첫 책을 썼는데 우리 애 낳으신 분들은 첫 아이가 낳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좀 쉽잖아 비교적.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 셈이죠. 근데 그 사이에 꽤 많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죠. 첫 책은 독서에 관한 책을 제가 20년 걸린 독서에 관한 책을 썼고 두 번째 책은 1인 창조기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1인 창조기업은 제가 1인 창조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1인 기업 셈이거든요. 저는 이 직원을 두지 않아요. 직원을 둘 필요가 사실 없어서 직원을 고용하고 하는 걸 안 하고 1인 창조기업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잘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시대는 아마 1인 기업들이 많이 될 거예요. 1인 기업이 벌써 얘기 나온 지가 20년가량 안 됐고요. 영국의 첼사인드라는 사람이 주창을 해서 왔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공병호 씨나 우리 돌아가신 구본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1인 기업을 많이 얘기를 했죠. 저도 사실 그렇게 이제 가고 있어서 두 번째 책 1인 기업이라는 걸 했고 또 세 번째는 마을에 매는 독서제작 기업에서 우리 독서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특히 독서 토론 사실 그 독서 토론을 저도 꽤 오랫동안 이제 해오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 있을 때 독서 토론을 제가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하면서 제가 맨 먼저 세웠던 브랜드가 독서경영이었거든요. 그리고 독서경영이라는 책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오긴 했지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혼자서 이렇게 경영을 공부하고 했던 거를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같이 공부하면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독서교회라는 걸 추천을 했고요. 또 독서교회라는 게 또 왜 필요하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하는데 혼자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교회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독서경영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독서경영 포럼은 책 선정이 조금 두 가지 하고 조금 어려워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요. 넷째 주에는 좀 일반적인 도서를 한 1년 이내, 1년 이내에 좀 이렇게 뜨는 도서로 선택을 하는데 둘째 주에는 좀 빡신 도서를 해요. 말하자면. 빡신 도서가 뭐냐면 우리 껌 좀 씹었던 사람들이 읽는 책들. 그런 책을 선정을 하죠. 왜냐하면 뭐 하면 이런 책 소개를 하거든요.
좀 이름 있는 분들이 읽는 책들. 근데 우리도 읽고 싶은데 혼자서 읽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책 읽고 싶은데 막상 혼자서 읽으려면 10페이지 이상 못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험 보듯이 숙제가 있으면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지정해서 숙제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지금 어려운 책 골라서 한 지가 한 2년쯤 됐는데 다들 지나서 그 책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쉬운 책은 그냥 독서를 하고 하면 끝이에요. 그날은 끝인데 아주 어려운 책을 선정했을 때는 그게 두고 남아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조금 어려운 책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벌써 이제 한 10월 달까지 둘째 주에 해야 할 도서를 쭉 선정을 했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책 몇 권, 그 다음에 제레미 립킨 책 몇 권, 그 다음에 뭐 종의 규원 이런 것도 하고 리처드 도킨스의 어떤 그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니까 무신론에 관한 몇 가지 또 하고 그런 명저들을 쭉 이제 읽어 나가고 있어요.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저도 직업이 바뀌었고 또 제가 이제 작가가 됐고 또 매년 앞으로 저는 이제 책을 써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책이라는 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도구가 되고 그 과정에서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도와서 선생님이 뭐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시키면 뭔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독서에 관해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급적 너무 많이 배우지 마세요. 그런 거 많이 커요. 너무 많이 배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참 요즘에 지금 평생학 시대라서 참 많은 곳에서 이런 강의가 이루어져요. 또 뭐 도서관 이런 데서 참 무료 강의도 많고요. 저도 이제 몇몇 도서관에 자꾸 강의달라 해서 하는데 안타까운 게 다 무료로 참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강의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무료는 무료만큼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강의가 비싸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문제는 배우고 만다는 거죠. 돌아가 복습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움을 좀 줄이고 좀 그 배운 거를 좀 더 복습을 통해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어른들한테 좀 부족하더라고요. 애들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배움보다는 좀 읽고 도씹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러려면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내가 관심 두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배운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게 뭐냐. 정말 내가 배워서 내 거를 만든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좀 방향을 정해야 훨씬 더 효과도 있고요. 우리 또 이렇게 인생은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지만 거기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변화혁신 역사를 찾다 이 책 이제로 넘어가면요. 저는 사실은 역사에 사실 꽂혀 있어요. 요 변화혁신 책을 읽어보시면 앞에 서문에 제가 썼는데요. 이 책을 쓰기까지 30년 걸렸다.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0몇 년 걸렸죠.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만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게 뭔가 또 목표나 이런 게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그것도 그냥 이제 좋아서 내가 정말 어떤 분야에 꽂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가 직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 없었고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뭐 세계사를 좋아하고 했으면 그러면 대학교 들어갈 때 역사학과나 무슨 역사교육관에 들어가서 하면 뭐가 되죠? 어떤 직업이 되죠? 예, 교직에 가거나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조금 더 해서 뭐 박사하면 뭐 어떤 교수가 되거나 이런 길이 있겠죠. 역사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그걸로 먹고 살 길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선생이라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길을 선택했다. 제가 어디 사범대에 가서 역사 교사 됐다. 그러면 교과서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과서만 가르치는. 저는 그거한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교과서란 수많은 역사 중에서 한 가지 길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사를 읽어보고 하다 보면 그 역사는 원래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쓴 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진실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통용되는 거죠. 그거라고 통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제 직업이 그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로 연구한 학자가 되었다면 거기서 그것까지밖에 못해요. 만약에 어떤 대학교에 제가 한국사 교수다. 한국사 교수도 있어도 자기 전공이 있거든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런 식의 고려 전공, 삼국 신라 전공 이래요. 그러면 내가 신라 전공이면 신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몰라요. 알아도 얘기를 못하는 거지. 네가 신라 전공이 왜 고구려 와서 그러냐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역사 강의 들어가는데 고려 말에 이재현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옆에 앉은 분들이 고려 말에 이재현이 뭐라고 했건 말고 뭔 상관이에요. 별 관심 없거든요. 근데 그분 자기 전공이 그거니까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으로 보면 저는 아주 자유로운 거죠. 그냥 제가 좋아한대요. 고구려 관심 있어 고구려. 고려 관심 고려. 아니면 저쪽으로 가. 이탈리아 전지 요즘에 이탈리아에 좀 꽂혀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요즘 제 관심이 있는 건 베네치아. 요즘 베네치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우리나라 베네치아를 다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자도 없습니다. 근데 베네치아 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 여기 관심이 한 20년 됐지만 꾸준히 이제 관심을 두고 하고 있어요. 이만큼 다양한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네치아와 몽골 간의 관계 아무도 연구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럼 몽골하고 고려가 연결되잖아요. 그럼 고려와 베네치아의 관계는 아무 관계 없죠. 근데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걸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를 지금 30년 넘게 이제 해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직업이 될 줄은 생각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원래는 그 마케팅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우연히 저도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또 월급 받고 살긴 싫고 40대 초반인데 월급 받고 살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한 10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우연히 저한테 이제 마케팅 교수 할 생각 없냐라고 해가지고 좋다. 저는 그런 얘기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안 해봤지만 아무도 안 해봤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한 2년쯤 하니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2년쯤 하니까 뒤에 이렇게 띄워놔도 뒤통수에 눈이 생기죠. 안 봐도 쫙 되죠. 그래서 한 2년쯤 하니까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이제 매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케팅 강의를 했고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마케팅 강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너무 재미가 없는데 역사 얘기만 어쩌다 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재미가 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 야, 네가 역사 얘기하면 재밌다. 나도 재미가 있어요. 1시간만 하면 목이 쉬어. 그래서 이거 좋네? 그래서 이제 어떤 4년 전에 어떤 공무원연수원에서 갔다가 그런저런 얘기 하다가 무슨 인문학 강의를 3일자 강의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죠. 그래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3시간짜리를 저도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쭉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쫙 걸어서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에 와보시면 제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좀 개똥체라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까 대표님 인문학이 무엇이다 하셨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개똥체락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인문학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 강의를 또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삼국지 강의를 최근에 많이 해요. 삼국지를 하는데 삼국지 다들 아시잖아요. 삼국지를 알고 하는데 삼국지를 강의하고 글 쓰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좀 연세가 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동영상이 좀 있는데 강의가 있는데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조가 원서를 서울 나갈 때 군사가 2만 명이었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1시간 동안 이런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기 시험 하면 간단한 거예요. 재밌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동영상으로. 동영상. 그 다음에 중국 지도. 저는 중국 지도가 전문이거든요. 중국 지도 잘 그리고. 저는 중국 지도를 잘 그려요. 항상. 저는 이런 항상 중국은 딱 강을 두 개만 딱 그리면 됩니다. 두 개 딱 그려놓고 조조가 여기 있을 때 원소가 여기 딱 있었어요. 그래서 딱 여기서 관도에 싸우거든요. 관도대전. 그래서 조조가 원소 아주 박살나 깨지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주라는 데로 이제 쫙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유비랑 싸우죠. 유비가 또 박살나 깨지고 그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우나라군데 여기서 딱 싸우는 게 적벽대전이죠. 이게 이제 적벽대전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도 영화가 쫙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쫙 설명해 줘. 재밌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길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역사 얘기를 전 세계인 이야기를 쭉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브랜드를 만들려면 또 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또 한 1년 반에 걸쳐서 이 책을 쓴 거죠. 저는 이제 이 변화의 핵심 역사 얘기를 찾다 이거는 저의 역사책의 첫 번째.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런 역사 얘기를 기반으로 이제 책을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저 이제 요거 5번째 책이고 6번째 책도 역사에서 찾는 어떤 저는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민 이런 것들을 알아요.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요즘 사업하는 사람이 어렵대요.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죠. 근데 안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업가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분들은 자꾸 안 되는 사람들만 보고 해본 분들은 된 사람들만 봐요. 이게 눈이 달라요. 그러면 된 사람들은 과연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할 거냐. 저랑 친한 사람은 회사에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고민이에요. 저랑 같이 시작한 사람인데 저는 별로 돈을 못 버는데 그 사람은 저 성파에 있는 어떤 아씨인데 그래서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저번에 설 때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회사 가치를 제가 보니까 350억이래. 자기가 회계사에 350억이래. 이렇게 맞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이익의 10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충. 그랬더니 4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500억 지르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500억 정도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좀 내고해서 한 450억 팔면 훌륭하죠. 근데 저는 그 사람 인생을 또 쫓아오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좀 사는 게 좀 개판으로 살아서 사업하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사람도 사업에 잘 되는 어떤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에 잘 되는 그 앞에 수없이 많은 그 강한 그 경쟁자들을 작은 회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역사 속에서 잘 모아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책을 써야 될 분야가 쭉 있어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계속 지금 앞으로 제가 써야 될 그 분야의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또 상업의 상인들의 국가거든요. 상인들이 뭉쳐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상인들이라는 게 관심이 많고요. 상인이란 지금의 경제인이잖아요. 옛날에 상인이랑 지금 경제인 똑같잖아요. 그럼 과연 그 상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중국의 그 진상, 휘상, 그다음에 아라비아 상인, 베네치아 상인, 또 피렌체 상인 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두는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 책을 쓰면서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계속 이렇게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써야 될 주제들은 쭉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아직 능력과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1년에 한 권씩 정도 이렇게 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변화의 핵심 책은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책 하고 있죠. 여러분 변화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가 쉽진 않죠. 쉽다는 분도 계시고 쉽지 않은 건 현재 걸 버려야 되니까. 변해야 되니까. 근데 변화하면 뭐가 좋을까요? 왜 변해야 될까요? 왜 변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근데 다들 변화를 거창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크게 변화하고 뭐 지금 버리고. 근데 막상 그거는 총론은 옳다. 그렇죠. 총론 변화 오라. 근데 자기한테 딱 하면 내가 뭐 변해야 되지? 나 변할 거 없어.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죠. 막상 강론으로 가면 별로 변화 안 해요. 변화할 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강론에 가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하면 변할 게 없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보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변화가 있다는 건 나름대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 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한 어떤 것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대부분은 돈을 못 벌거든요. 90%는 돈을 못 벌고 10% 이내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면 100명이 1억씩 가지고 창업을 하면 사실 90명은 다 틀리는 거죠. 90명은 다 틀리고 5명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중에 5명이 95명까지 다 가져가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그 5명 안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기존의 생각만 가지고는 그 5명한테 들기가 어렵죠. 그거 어떻게 변할 거냐? 저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만 자꾸 보면 그 변화의 키워드가 안 나와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 자꾸 보면 변화 키워드가 안 나와요. 그거를 좀 더 다른 세대 사람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자꾸 비교해가면서 사실은 해야지 우리나라 아니면 그래서 맨날 아침에 조간신문만 들여다보면 변화하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죠. 이름이 나랑 맨날 망하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맨날 그러시죠? 조간신문 딱 보면서 이놈 나라 이게 뭐야? 이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 맨날 그러는 거죠. 저도 제가 일하는 어떤 좀 카페에 주로 많이 이제 가서 책 쓰고 그러는데 항상 거기 출근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10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항상 나라 걱정하고 계세요. 들려! 이렇게 있으면 들려요. 근데 문제는 나라 걱정하시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젊은이들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한테 다 들린다고. 나라 걱정하는 게. 참 저는 그분들이 걱정이에요. 안타까워. 차라리 좀 안 들리게 젊은이들한테 좀 안 들리게 걱정하시면 좋겠어. 제가 듣기에는 아무 짝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또래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좀 살면 어떨까 변화의 키워드를.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외모도 10년, 생각도 10년 젊게 살려고 합니다. 외모도 10년. 제 또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회사의 부장님이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회사의 부장님이니까. 부장님 패션 있잖아요. 검은색 옷에 흰 와이셔츠. 다 그렇게 다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다니죠. 저는 회사 부장님이 아니니까. 거기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또래보다 좀 다른 생각. 그래서 10년 젊은. 그래서 흔히 뭐 나이에다가 0.7 곱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이에 0.7 곱하면 50이면 저 요즘 50인데 50 곱하면 57, 35. 35살. 네, 35살의 그 외모와 35살의 생각을 갖는 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의 키워드인데 사실 변화가 쉽진 않은 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게 있죠.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가진 자들이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더. 왜냐면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국지에도 보면 삼국지에 세계 3대 전투가 있거든요. 조조 원수가 싸웠던 관도 전투, 그 다음에 조조하고 손권, 주유가 싸웠던 적벽대전, 그 다음에 여기가 나중에 이제 여기 관우가 죽은 다음에 유비가 열받아가지고 손권을 쳐들어갔다. 이름 전투, 3대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항상 먼저 공격했다. 그 다음에 먼저 공격했다가 더 세요. 군사도 많고. 근데 먼저 공격하고 큰 세력이 다 져요. 3대 전투의 특징. 그게 왜냐면 자기가 강하니까 그냥 관행대로 싸워. 자기 현재까지 왔던. 왜냐면 그게 성공 방식이었어. 그게 변화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데가 오히려 변화가 쉽죠. 자기 관행이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변화의 특성이 있어요. 제 책에도 보면 일본 사람들 얘기 좀 있죠.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게 저는 그런 얘기 하죠. 혹시 일본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일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사질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막 평화롭고 전쟁을 싫어하고 히틀러를 막 그렇게 욕하고 다 완전하게 지금 사죄하고 독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런 분 계세요. 독일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독일 차가 좋고 뭐 이런 식이죠. 일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책을 읽고 이렇게 그 내용도 읽어보면 천성은 똑같다. 근데 그 외부의 영향력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 2차 대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독일은 외세에 의해서 완전한 어떤 대상이 이루어졌어요. 외세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한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2번에 걸쳐서. 그 원래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고 하는 데서 1차에는 한 20명이 사형당했고 나머지 죽지 않았던 사람들도 종신형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지배층 있잖아요. 그 지배층에 대해서 다시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추적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근에 하여튼 90몇 살 먹은 분이 또 드러났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게 이루어졌는데 일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그 일본 도쿄 재판 한 번 한 다음에 7명 사형시키고 나머지는 종신형 했다가 몇 년 만에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7명만 사실은 처벌받은 거거든요. 천황도 그냥 그대로. 사실 천황이 대빵인데 아무런 없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했냐? 미군이 했거든요. 미국. 왜? 일본을 중국 공산화에 이 아군을 삼기 위해서. 그 당시 그런 거예요. 45년부터 50년 사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막 그 싸우고 있는 와중에 미국 입장에서 그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군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일본을 독일처럼 이렇게 지배층을 싹쓸이 없애버리면 이 아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일본을 아군을 삼기 위해서 그냥 7명만 사형시키고 형식적으로 하고 나머지 봐준 거 그냥. 너 내가 봐줄 테니까 지금도 내 말 잘 들어! 한 거지.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 말 잘 듣고 있잖아. 잘 듣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사실 해상을 할 필요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진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 봐야 어떤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런 변화에 대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봐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변화를 해야 된다. 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씩 어떤 새로운 세대로 나갈 수 있는 혁신을 해야 될 거냐. 저는 크게 세상을 뒤집는 혁신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하려고 할 생각도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한테 본다면 나한테 주어진 것 중에서 어떤 그 작은 키워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변화해 갈 거냐. 어떻게 그 방법론을 바꿀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에 뚝 떨어진 게 없거든요. 뚝 떨어진 게 없으니까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융합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조건 남들을 쫓아가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남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를 쭉 하고 있다. 내가 하고자 보니까 내 분야도 여기에 있고 어떤 분야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뒤따라가면 이렇게 뒤따라가면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앞선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면 답이 없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 요거를 연결하고 요거 연결해서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어야 된다. 요즘의 방법으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요즘 융합, 복합, 그다음에 뭐 컨버전스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책이 이거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어떻게 됐죠? 변화혁신 역사의 길을 찾다죠. 변화혁신은 어떤 학문의 용어죠? 어떤 학과에서 경영학의 용어거든요. 경영학의 용어면서 이거는 이제 전쟁 용어기도 하고 경영학이 전쟁 역사와 똑같은 거거든요. 경영 용어. 근데 밑에 역사의 길을 찾다. 경영과 역사를 접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경환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경영책을 썼어. 변화혁신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 이쪽 경영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잖아요. 경영책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역사의 길을 찾다. 이랬으면 역사책 중에 하나야. 그럼 앞에 무지하게 많아. 근데 저는 역사에서 이 길을 찾는데 어떤 키워드로? 변화혁신의 키워드. 그러면 없잖아요. 예. 가끔 있긴 해요. 뭐 경영 역사에서 보다 경영 역사를 바라보다 이렇게 이제 있는. 저는 좀 더 경영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사실은 한 거죠. 두 개를 엮어서 한 거에 이렇게 저는 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타겟은요,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이 책을 사게 하는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책은 누구나 사서 읽는 책 아니다. 허점이가 누구나 가서 읽을 수 있는 책 아니다. 왜? 저의 이 목표는 이 책을 사장님이 읽고 직원들한테 100권씩 사서 뿌리는 거다. 그리고 저를 부르는 거죠. 저를 불러서 강연을 나가서 돈을 버는 거죠. 책을 많이 팔아봐야 사실 작가가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 빼고는. 그러면 책 1년 넘게, 1년 반을 걸렸는데 그 투입한 원가를 어떻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기업에 가서 강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 책은 몇 개 회사에서 자기네 지금 대리 승격 과정에 지금 7차 같은 걸 계속 해달라. 지금 또 몇 군데 1년. 네, 제가 구상한 방향으로 사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이렇게 막 대중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아예 타겟을 딱 정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이게 저는 역사책을 쓰고 싶은데 역사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 뭔데 역사 얘기를 하냐? 너는 역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역사 얘기해봐야 뭐냐? 네 얘기를 내가 왜 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아니고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는 경영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경영 쪽에서 보면 네가 뭔데 경영 얘기를 하냐? 저는 그 얘기 아니고 역사 얘기하는 거야. 네.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조합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첫 번째 썼던 성공하는 사람의 독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독서 습관을 쓰고 싶은데 제가 첫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시장의 진입자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키장 가보시면 초급자만 줄이 쫙 서요. 중급 이상은 없어. 중급 이상은 계속 탈 수가 있어. 항상 초급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초급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 초급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그렇죠. 레슨을 받는 거. 그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 뉴턴은 그렇게 말했죠.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라고.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내가 업을 수 있는 거인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독서 습관을 책을 쓰되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제가 업었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멋있는 사람, 폼난 예를 들어 세종대왕 뭐 있죠. 많아요. 이순신 장군도 있고 있어요. 수많은 위인들의 독서 습관. 그거 재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세종대왕, 다산 정약용, 링컨 못 쫓아가. 될 방법이 없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무슨 왕족도 아니고 우리 평민인데. 그러면 평민인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응? 닮은 사람이 누구냐? 만만한 사람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야지. 쭉 고른 게 안철수, 박경철. 네. 그래도 나보다 뛰어나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 사람 직업이 똑같이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의 성향은 따라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독서 습관은 따라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쭉 내세우니까 안철수 이것도 그때 안철수가 막 뜨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좀 팔아먹었죠.
그래서 책이 팔리면 또 그걸 책을 쓴 저자가 또 팔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업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획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세상이 원하는 거는 또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세상이 원하는 걸 하되 내가 원하는 걸 잘 해가지고 어떤 중첩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죠. 변화의 방향도 무조건 나는 이거 좋아해. 이것만 해가지고 난 이것만 해서 평생 살래. 근데 돈이 안 돼. 돈을 쫄쫄 굶어.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적당히 돈도 생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두 가지의 중첩, 요런 어떤 방향성을 좀 찾아가야죠. 제가 아까 강자를 이기는 약자라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창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회사에서 신규 사업하는 분, 여러분들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냥 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키워드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거냐? 그러면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제가 쓰고 싶은 것과 그분들이 원하는 걸 두 가지를 잘 매칭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제 책에도 하나, 첫 번째 사례 들어가 있는데, 다이거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다이거 골리앗. 우리가 흔히 다이거 골리앗 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으로 된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하고 똑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골리앗은 키가 2m가 되고 창도 잘 쓰고 노예 하나 데리고 방패 들게 하고 방패 큰 거 들고 와라 나한테 와서 싸워라 라고 다윗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미쳤어요. 가서 싸우게 질 거 뻔한데 칼 들고 가봤자 이거 해서 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네? 원래 목동이잖아. 그리고 양치기 하다가 사자를 내가 쫓은 경험이 있다. 뭘로? 이거 돌팔매가 아니에요. 이거 투석병 슬링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천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돌을 딱 넣어요. 여기에 손잡이가 딱 달려있어. 이렇게 이걸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 이게 말콤 블레이드를 연구한 건데 딱 하면 35m 거리에 있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투석병이에요. 투석병. 아예 정규적인 군인이었다는 거죠. 나와요. 역사에도 투석병들이 로도스 섬, 터키 앞에 가면 로도스 섬이 있어. 로도스 섬 사람들이 그걸 잘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적이 원하지 않는데 나만의 실력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 피렌체 가보면 다윗상이잖아. 다윗상이 보면 이렇게 왼손은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손 밑에 돌이 하나 있어요. 가짜에는 없더라고. 그쵸? 그 시뇨리아 광장 앞에 보면 그건 가짜고 모조품이 걔는 돌이 없어. 맞아요. 근데 그 진품에 가면 거기 옆에 아카데미아 박물관 있죠? 그 지하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돌 있어. 그거 잘못 카피한 거야. 그래서 거긴 가품에는 없는데 가서 보면 뒤에 가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돌이 있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복제한 사람은 제대로 못 만들었어. 돌을 안 만들었더라고. 그게 재밌죠, 그런 거 보면. 알고 가면 재밌죠. 그거 모를 때는 이거 진품이야, 가품이야 이러는데 저는 가서 그 유심하게 봤더니 여기 돌이 없네? 그런 게 아는 재미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와 또 제가 원하는 걸 잘 섞어서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혁신의 길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도 몇 사람이 이렇게 넣었는데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 얘기도 있고 증기기관 만드는 그런 건데 그것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를 시장의 니즈, 시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돈이 된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이걸 개선을 하고 접근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거기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와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물건을 그냥 그 증기기관을 무조건 팔려고 하면 아무도 안 산다.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 증기기관을 쓰면 기존의 증기기관 쓰는 것보다 석탄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절감하는 금액의 30%를 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탄광에 설치하는 건데 탄광업자는 손해밖에 없잖아요. 절감된다는데 그럼 해? 그러니까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증기기관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판다 이게 아니라 네가 세이브된 금액 다 하고 하니까 떼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각각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씩 그 좀 혁신한다는 너무 거창하지만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변화해 가면 또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되고 그런 길이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에서 하나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이유에서부터 쭉 혁신으로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